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섯 번째 논문 작성 10개명 중에 다섯 번째 참고 문헌을 검색하여 이론적 논의를 완성하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논문을 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논문을 작성하면서 개념 정의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 학자나 교수님들은 이론적 배경, 이론적 고찰, 이론적 논의 이렇게 학자에 따라서 배경을 쓰는 경우도 있고 고찰을 쓰는 경우도 있고 논의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내리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제2장 이론적 논의라 하면 일정 부분 연구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논의, 분석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까지 가져올 때는 논의를 쓰는 게 타당합니다. 타당하고, 그리고 질적 연구에 해당하는 단순하게 문헌 고찰의 형태로 갈 때는 배경이나 고찰을 쓰는 게 타당하다.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본인이 2장 논문 제목을 구성을 할 때 이론적 배경을 할 건지 고찰을 할 건지 논의를 할 건지 먼저 검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자, 그러면 이론적 논의 이 부분은 제가 모든 장이 중요하지만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파트입니다. 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논문 지도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교수님, 저는 논문 쓸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쓸지 방법을 몰라서 참 답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런 경우죠. 논문의 제목과 주제는 결정이 되었지만 분석 프로그램이라든지 연구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열정과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시작을 할 수 없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론적 논의부터 먼저 시작을 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대학원 1학기, 2학기 때 이론적 논의 부분만 탄탄하게 축적을 해놓으면 이후에 연구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데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론적 논의를 작성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제 주관적인 개입이 많이 되는 어떤 강의이기 때문에 다른 연구 방법론하고 비교는 하지 마시고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문헌이라 하면 서적과 그 다음에 논문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이 논문은 학술 논문이 있고 학위 논문이 있습니다. 이 학위 논문도 뭐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제에 대해서 서적에서는 일반적인 이론을 가져와야 됩니다. 이론을. 자, 제 논문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 철학과 담론 분석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 일반 참고 서적 교재에서 지역개발, 지역사회개발론에서 나오는 근대화 이론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근대화 이론적 논의의 중요한 틀로 두고 그 다음에 검색을 합니다. 자, 이 근대화 이론에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논문을 학술 논문하고 이 학위 논문을 가져옵니다. 근데 학위 논문을 가져올 때도 박사 논문을 쓰시는 분 같은 경우에 가급적 석사 논문 인용을 피해야 됩니다. 그 이상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이론적 논의에서, 그죠? 이론적 논의에서 여러분들이 연구 문제를 도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 논의에서 연구 문제를 도출하고 이 연구 문제는 분석 결과하고 연계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올렸던 연구 설계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론적 논의에 1, 2, 3 이런 이론이 있고 그 밑에는 연구 사례, 선행 연구를 할 수 있죠. 선행 연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선행 연구를 통해서 어떠한 연구가
부족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구 문제를 도출을 한다. 그죠? 도출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연구 문제는 통상적으로 2장에 둘 수도 있고 3장에 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주로 3장에 둡니다. 자, 이 연구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분석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흐름 자체가 이론적 논의에 나와 있는 이론, 선행 연구, 연구 문제, 분석 결과가 일치할 때 이 논문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또 한 가지 제가 더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론적 논의 과정에 과학 철학이라는 부분이 더 플러스 되게 되면 특히 박사 논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준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죠. 여기에 구조주의가 들어가느냐, 현상학이 들어가느냐, 해석학이 들어가느냐, 연구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더 씌우게 되면 이 부분이 상당히 풍부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론적 논의를 구성을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선행 연구를 별도의 절로 두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논문을 지도할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선행 연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뭐 사절 별도의 절로 두고 여러분들이 선행 연구하고 관련되는 어떤 자료를 축적을 해서 나중에는 1절, 2절, 3절 해당되는 이론 쪽에 넣어주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행 연구를 별도로 해서 어떤 절로 구성하기보다는 선행 연구도 여러분들이 이론적 배경도 보통 두세 개가 되거든요. 이론적 배경 두세 개에 해당하는 부분을 넣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이 이론적 배경도 여러분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연대별로 통시적으로 서술을 해주고 또 공간적으로 서술을 해주는 게 가장 보편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ODA 공적개발 원조를 설명을 한다 그러면 공적개발 원조의 발전 과정을 쭉 설명해주면 하나의 이론적 틀이 완성이 되겠죠. 또 공적개발 원조를 한국 그 다음에 선진공여국을 비교를 한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차이라든지 이론에 대한 부분이 도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 논의를 구성할 때 시간적인 흐름 또 공간적인 부분 이 부분도 참고하면 좀 탄탄해질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한 가지 다른 연구 방법론에서는 제시하지 않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분석 결과를 도출할 때, 자, 질적인 부분과 양적인 부분을 동시에 가져오는 게 연구가, 제가 볼 때는 연구의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양적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이론적 논의, 이론적 배경은 그냥 서술하는 형식으로 놓아버리고 이 부분을 결과에 오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설을 검증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혼합 연구의 형태거든요. 이 혼합 연구는 프로그램을 어떤 분석 기법을 쓰느냐에서 혼합 연구라는 어떤 프레임을 둘 수 있고 또 질적인 자료, 양적인 자료를 같이 가져온다 이런 차원에서도 혼합 연구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 방법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자 이론적 논의 부분에 통상적으로 참고 문헌이라 하면 그죠? 아까 이야기했던 교재가 있고 논문인데 또 뭐가 있습니까? 통계청에서 나오는 많은 통계 자료 또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에서 나오는 많은 보고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구자 입장에서 이러한 통계 자료와 보고서를 가지고 분석 결과 부분에 일정 도출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연구자가 자, 질적인 자료에서 나오는 분석 결과, 양적인 자료, 이게 5대5가 될 수도 있고, 뭐 2대8이 될 수도 있고, 1대9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형화된, 여러분들이 평소 들었던 양적 연구에 의해서 분석 결과는 100%, 그죠?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출한다, 이런 부분보다, 혼합 연구 방식을 통해서 하게 되면 연구가 보다 그러겠습니까? 질적 양적 연구를 통해서 더 과학적이고 더 논리적으로 이제 완성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전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했듯이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본인의
지도 교수님이 이러한 방법론을 인정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제가 볼 때는 학위 논문의 어떤 가장 관건이 됩니다. 다행히 저를 지도했던 지도 교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 새로운 방법에 대한 어떤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논문을 작성을 할 때 새로운 방법론, 새로운 연구 기법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 같이 코어가면서 연구하고 지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많은 확장성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설명을 할 수 있었고, 제가 지금 이 유튜브에 강의를 올리면서 보니까 많은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분석 프로그램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 어떤 분석 기법을 채택을 해야 되느냐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 제가 전공 자체가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이기 때문에 양적, 그러니까 통계 기법 부분은 일단 스킵을 하고, 이제 많은 유튜브에서 통계 기법은 설명이 되니까 제가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인터뷰를 활용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은 제가 팁 중에 하나를 별도로 넣어가지고, 안 그러면 논문 10개면 끝나고 그 부분만큼은 프로그램으로 별도로 여러분들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 5번 다섯 번째, 참고 문헌을 검색하여 이론적 논의를 완성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평소 시간이 날 때 검색을 하셔서 이제 그러니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문서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또 제가 마지막 한 가지 팁만 드릴게요. 인용을 할 때 주의할 때 부분이 있습니다. 문장을 통상적으로, 이게 어떤 법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법적인 부분은 아닌데 카피킬러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인 단어가 뭐 6번 이상 나오면 그 표절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고 문헌이나 학위 논문에서 인용을 할 때 가급적 두 문장 이상, 그러니까 3문장 이상은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연구자는 보게 되면 시간이 좀 많이 넘어가는데 논문 한 페이지 3분의 1 반 정도를 한 사람이 인용을 하는데, 이건 상당히 무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권장하고 싶은데, 한 문장 아니면 2문장에서 끝내라, 인용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인용을 자유롭게 돌릴 수 있을 때 이론적 대응이 더 완성도가 높아질 겁니다. 이상입니다.